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을 명쾌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등산가부터 저기 인공지능까지 모두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아주 강력한 수학적 아이디어, 바로 그레디언트의 정체가 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안개가 자욱해서 정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산속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 즉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대체 어느 쪽일까요? 이거 사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다음 발을 내딛어야 할까 하는 문제 말이죠. 거대한 산부터 시작하면 좀 머리 아프니까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고 만져볼 수도 있는 것, 바로 프링글스 칩 위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단순한 비유가 어떻게 복잡한 개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지 여러분 곧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안개 낀 산 혹은 거대한 프링글스 칩,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지형을 대체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놀랍게도 바로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착각, 하지만 아주 유용한 평평함이라는 착각 속의 말이죠. 이 개념이 어떻게 이 모든 문제풀이의 핵심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죠. 자, 우리가 사는 지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 거대한 구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네는 평평하게 느껴지죠? 수학에서는 바로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무리 구불구불한 공면이라도 아주 작은 동네로 좁혀서 보면 평면으로 근사할 수 있다는 걸 국소적 평평함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바로 이 매끄러움을 수학적으로 딱 보증해주는 개념이 미분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지점에서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지점을 무한히 확대했을 때 거기에 딱 맞는 평평한 판자, 그러니까 저평면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다는 일종의 허가증 같은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복잡한 공면이든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 평평한 지도를 펼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도 위에서 길을 찾아야겠죠? 당연히 방향을 알려줄 도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평평한 지도 위에서 작동할 우리만의 마법 나침반, 바로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 점에서만 봐도 360도, 모든 방향으로 기울기가 다 다르잖아요? 이 모든 방향의 정보를 대체 어떻게 하면 단 하나의 아름다운 개념으로 딱 통합할 수 있을까요? 360도 모든 방향을 한 번에 다 알아내려고 하면 이건 너무 복잡하죠. 욕심이에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아주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문제를 분해해서 정복하는 거죠. 먼저 다른 모든 움직임은 잠깐 잊고 순수하게 동서 방향으로만 움직일 때의 기울기를 잽니다. 그 다음엔 남북 방향의 기울기만 따로 재는 거예요. 이렇게 얻은 딱 두 개의 정보만 가지고 하나의 팀, 그러니까 벡터라는 걸로 묶어주기만 하면 정말 놀랍게도 그 지점의 모든 방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그 결과물, 그레디언트 벡터입니다. 기호들이 좀 낯설게 생겼죠? 하지만 전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 벡터의 본질은 방금 우리가 한 일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뿐이거든요. 벡터 안에 들어있는 각 숫자, 그러니까 편도 함수라는 건요, 바로 아까 우리가 구한 동서방향 기울기, 남북방향 기울기를 그냥 좀 더 멋지게 부르는 이름일 뿐이에요. 이 단순한 정보 꾸러미 안에 사실은 그 지점의 모든 방향에 대한 비밀이 전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나침반,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 한번 볼까요? 딱 하나의 벡터가 무려 3가지 핵심 정보를 그냥 다 알려줍니다. 첫째,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 방향이에요. 둘째, 이 벡터의 크기, 즉 크기는 그 오르막길이 얼마나 가파른지를 나타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신기하게도 이 나침반의 수직인 방향으로 가면 높이가 변하지 않는 평탄한 길이 됩니다. 이거 하나로 다 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다진 것 같고요. 우리 손에는 이제 어떤 지형에서든 가장 가파른 길을 알려주는 마법 나침반이 들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안개 속 프링글스 칩 위에 서 있던 그 불쌍한 개미의 문제를 드디어 해결해 줄 시간입니다. 자, 여기 우리의 주인공, 개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프링글스 칩 위에 좌표 3,7 지점에 외롭게 서 있어요. 아마 이 개미 머릿속은 지금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아, 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가장 빨리 꼭대기에 오를 수 있지? 반대로 가장 빨리 내려가는 길은 어디야?
힘드니까 그냥 평평한 길로만 가고 싶은데. 이제 우리의 나침반이 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미를 위해 그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 즉 마법 나침반을 계산해 줬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이 벡터가 모든 해답의 열쇠입니다. 이 숫자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Y축 방향으로 4만큼 갈 때 높이가 3만큼 높아지고 Z축 방향으로 8만큼 갈 때 높이가 1만큼 높아지는 바로 그 방향. 그쪽이 지금 이 개미가 서 있는 곳에서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도인 셈이죠. 여기서 진짜 멋진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만든 이 나침판 하나로 개미의 모든 고민이 한 방에 해결된다는 겁니다.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 그레디언트 방향 그대로 가면 되고요. 가장 빠른 내리막길,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높이를 유지하면서 편하게 가고 싶다고요? 문제 없어요. 그레디언트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가면 됩니다. 어때요? 정말 명쾌하죠? 자, 이걸로 프링글스 위의 개미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쵸? 사실 이 가장 빠르게 좋아지는 방향 찾기라는 아이디어는 단순히 언덕을 오르는 걸 넘어서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원리와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언덕에서 인공지능까지 그레디언트가 가진 진짜 스케일.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레디언트는 단순히 지형의 기울기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보편적인 원리라는 거죠. 이 원리 정말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물리학에서는 열이 온도의 그레디언트를 따라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퍼져나가고요. 중력은 위치 에너지의 그레디언트를 따라 물체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는요. 바로 이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 경사하강법이라는 원리로 AI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바로 그 학습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마법 나침반이 언제나 제대로 작동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서 있는 지형이 아주 뾰족하거나 찢어져 있다면요. 아무리 대단한 도구라도 이거 믿고 써도 됩니다 하는 품질 보증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부터 수학자들이 발급하는 이 엄격한 보증서, 미분 가능성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막 뾰족한 산봉우리 끝이거나 아니면 칼날 같은 절벽 위라면 어떨까요? 그런 곳에서는 가장 가파른 방향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수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엄밀한 보증서를 요구합니다. 바로 이게 그 수학적인 보증서의 내용인데요. 와, 수식이 딱 봐도 좀 정신없어 보이죠? 근데 아이디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든 평평한 지도가 진짜 지형과 거의 똑같아서 그 오차가 우리가 내딛는 걸음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빨리 0에 가까워져야 한다. 즉, 대충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완벽에 가깝게 잘 맞아야 한다는 수학의 아주 깐깐한 요구사항인 거죠. 멋진 아이디어긴 한데 솔직히 이걸 매번 계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저 복잡한 걸 일일이 계산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지름길이 있거든요. 바로 C1 함수라는 조건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구했던 동서 방향 기울기, 남북 방향 기울기 있잖아요. 그 기울기 값들이 갑자기 뚝 끊기거나 점프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쭉 이어진다면 그러면 오케이, 이 지형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매끄럽다 이렇게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품질 검사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마법 나침반은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산 정상,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평평한 곳에서는 이 나침반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게 될까요? 바로 그 지점에 모든 최적화 문제의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